자, 이제 수직응력의 합성이에요. 우리 이제 수직응력이라는 게 그 응력편에서 했는데, 기둥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단면하고 수직을 이루죠. 이럴 때 이제 발생되는 응력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단면하고 수직을 이루고 있죠. 이런 걸 이제 수직응력이라고 그래요. 힘을 받으면 또 어떻게 돼요? 힘을 받아도 이렇게 이제 순수 힘을 받는다고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여기 분자가 어떻게 돼요? 여기 있던 분자가 여기로 움직이고, 여기 있던 분자는 어떻게 여기로 움직이죠? 아이고, 이렇게 움직여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 보면 어떻게 돼? 응력들이 움직이는 게 수직 방향이죠. 이 단면하고 수직을 이루고 있죠. 그죠? 요것도 수직을 이루고 있고요. 그죠? 수직을. 그래서 요 수직응력이에요. 그래서 이 수직응력들은 방향이 같으면요, 합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쳐볼게요. 수직 방향력과 힘응력을 동시에 받는 경우에요. 이게 이제 순수 힘은 아니고 그냥 힘을 받는 거죠. 이게 전단도 생기는데 우리 전단은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충력에 의한 응력과 휘 모멘트의 응력은 어떻게 해요? 단면과 수직 방향으로 일으키죠. 얘가 이렇게 미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 방향의 응력들이 이렇게 생겨요. 그죠? 압축을 받고요. 그 다음에 또 얘가 작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휘어지죠. 휘어지니까 여기 모양이 이렇게 휘어진 모양은 오른쪽에다 그랬어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인장이 발생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압축을 받고요. 위에는 압축. 얘도 압축. 그죠? 얘도 압축. 얘는 압축. 얘는 인장.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압축을 마이너스라고 놓으면 위에는 이제 마이너스, 여기는 이제 플러스로 놨네요. 플러스로 놨으니까 우리도 플러스 놓을까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늘어난 거는 우리가 마이너스로 보면 이제 뭐 인장이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압축이 마이너스인데요. 왜 제가 플러스로 나타냈냐면, 이제 여러분들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는 압축이 주임이기 때문에 이제 그 플러스로 나타내요. 그래서 그거랑도 그 연관이 있어서 플러스로 나타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마이너스 플러스 그 방향이니까요. 그 여러분이 나타내고 싶은 대로 나타내고, 거기다 압축이다 인장에다 표시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충력이 작용할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반만 그려 볼게요. 이렇게 작용하면 여기 이제 P가 작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단면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러니까 A로 나누면 응력이 되죠. 그래서 A분의 P라고 나타냈던 거고, 전체가 다 어떻게 돼요? 압축을 받고 있죠. 요 모양 압축이 돼서 B니까 어떻게 돼요? 요만큼의 변형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변형이, 그죠? 그 변형된 모양을 그리는 게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그 변형된 모양을 그린 게 우리가 이제 응력도라 그래요. 응력도. 전단면이 압축을 받으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사각형 모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휘어질 때 요 모양이 되죠. 요 모양. 그래서 요거 다시 그려볼까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리는 게 낫겠네요. 같은 방향은 플러스로 하고 다른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렇게 압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인장이 된 거예요. 이렇게요. 예. 좀 모양이 이쪽에다 그리는 게 낫겠네요. 이쪽에다, 가운데다 그냥 그렇게 가운데다가 이렇게 반쪽만 그린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여기는 이제 압축을 받는 거고요. 여기는 어떻게 반대로 인장을 받는다고 이렇게 표시해 보자고요. 그럼 얘하고 얘는 더할 수 있는 거죠. 같은 방향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휘어진 모양을 그린 게 요거예요. 요거. 휘어진 모양. 하나는 압축. 그죠? 하나는 인장. 그죠? 그래서 여기에 휘어질 때 영역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 후크의 법칙에서 시그마는 i분의 mi 요거나, 또는 어떻게 돼요? 2 입실론. 그죠? 그래서 2 r분의 y 요거로 표시해야 되는데, 요거로 표시하려면 뭐야? 곡률 반지름도 알아야 되고 우리 y 값도 알아야 되죠. 근데 y 값은 찾을 수가 있는데 곡률 반지름은 또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뭐로 나타내야 돼요? 응력을 기준으로 좌우가 같은 거니까 i분의 mi, 요 작용력 갖고 우리가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i 단면 이차 모멘트로 나누고, 그 다음에 도심거리 y로 곱해서 우리가 그리면 요 변화된 모양, 그죠? 변화된 모양을 그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방향인데 요거는 플러스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시그마 a분의 p 더하기, 그
다음에 i분의 my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요게 이제 시그마 a분의 p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여기 마이너스 i분의 my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줄어들 일은 없고요. 같은 압축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압축 인자니까 줄어들겠죠. 그죠? 이 i분의 mi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커지면 요렇게 요 밑에 응력이 0이 될 수도 있고요. 요렇게 인자 응력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플러스가 났으니까 압축이고요. 요 기준선을 해갖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뭐가 돼요? 인장이 되는 거죠. 이 위쪽은 어떻게 돼요? 압축 측은 절대 인장이 생길 리가 없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기둥에서 P를 이제 도심축에서 내렸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 힘은 우리 도심에 적용하지 않으니까 충력과 또 뭘 일으키죠? 이런 회전을 일으키죠. 이만큼의 편심 때문에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응력이 얘가 일으키는 P가 충력으로 작용했지만 편심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중심축 하중에 의한 우리 요런 변이, 그죠? 줄어드는 변이가 또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얘가 회전하니까 여기다 그럴게요. 어떤 회전력이 생겨요? 이런 회전력이 생기죠. 그죠? 회전력이 생기니까 이쪽은 압축을 받고요. 그죠? 이렇게 이 단면은 압축을 받아요. 이렇게 압축을 받고 이 단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인장을 받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힘이 일으키는 건 어떻게 되나요? 이 힘이 일으키는 거는 그 힘은 위에가 압축이 되죠. 여기는 줄어들고, 그죠? 여기는 줄어들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늘어날 거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다 표시할게요. 여기다 따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도심축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휘어지고 이렇게 휘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위에가 압축이니까 요거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 변화된 모양을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늘어났죠. 그죠? 늘어난 거는 요렇게 그릴게요. 요렇게. 예. 여기서 보면요. 여기도 요거는 이제 A분의 P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면 되고요. 요 크기는 어떻게 표시하면 돼요? 모멘트가 여기 모멘트가 요게 모멘트죠. 모멘트 M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요거는 어떻게 돼? P2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그 응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시그마는 I분의 M 프라임 Y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돼요? I분의 P2 y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쓰면 돼요? i분의 p2 y 여기도 어떻게 쓰면 돼요? i분의 p2 y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인장이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표시해 주면 되고요. 요거는 압축이니까 플러스로 표시해 주면 돼요. 여기는 또 반대로 표시했네요. 그죠? 압축을 마이너스로 표시했어요. 그죠? 그거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편리에 따라 그 뭐 기둥 같은 데서는 압축을 플러스로 하고요. 주임이 압축일 때는요. 그 다음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일 때도 압축이 이제 주임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플러스로 표시하고 계산하시는 게 더 낫죠. 예. 근데 우리는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로 했으니까요. 뭐 마이너스로 하셔도 돼요. 예.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가 돼요? A분의 P 마이너스. 그죠? 여기 압축이니까 마이너스. 그죠? 또 여기는 이제 뭐가 돼요? 여기가 압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시그마는 i분의 m y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고 요거 압축이니까 여기다 뭐야 마이너스 하나 붙여주면 되고 여기는 i분의 m y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하단의 응력도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분의 p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위에 거 모으면 어떻게 돼요? 최종적인 응력이 되는 거죠. 이 윗면에 적용하는. 그래서 우리 위에 거를 시그마 탑 꼭대기니까 탑이라 쓰고요. 또 밑에 거를 바텀 밑에라고 이렇게 표시하자고요. 그럼 위에 있는 거 충력에 의한 거 어떻게 돼요? A분의 P.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축방향 하중이 편심돼서 일으키는 거는 플러스 I분의 PEY.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중이 일으키는 모멘트 P에 의해서 일어난 거. 그죠? 그거는 압축을 이니까 I분의 MY. 이렇게 이제 표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아래쪽 것도 표시해 보자고요. 마이너스 A분의 P. 그 다음에 우리 편심이 일으킨 거
마이너스 i분의 pey, 그 다음에 여기 하중이 일으킨 거 플러스 i분의 my,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거를 또 하나로 합쳐서 쓸 수가 있어요. 그 쓰는 법은 어떻게 쓰냐면 시그마의 꼭대기니까 꼭대기에다 탑이라고 표시하고요. 아랫부분이니까 아랫부분 바텀이라고 표시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부호가 두 개가 같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p라고 표시하면 되고요. 여기는 위에는 플러스, 밑에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표시해 주고요. 그 값은 같죠. 그래서 i분의 pey, y라고 표시하면 되고요. 위에는 마이너스고요. 밑에는 플러스니까 i분의 my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럼 요거하고 또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위에 게 요부호, 요부호, 요부호가 나타나는 거는 여기에 영역이 되고요. 요부호, 요부호, 요부호가 나타나는 거는 요 밑에 4번의 영역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 보의 응력은 좀 그리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 뭐 일참순 이러고 외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변화된 모양을 그대로, 물체의 변화된 모양을 그대로 그려주는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면 이제 첫 번째 그림에서 보면 요거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서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보면 이 보에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 힘은요, 축방향력이에요. 이렇게요. 기둥을 옆으로 누비면 보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P가 작용을 하고 있어요. P. 그 다음에 얘의 단면적은 A가 되겠죠. 그죠? 단면은 요거니까요. 그 다음에 요 힘이 작용하는데 P가 이렇게 작용해요. 그러면 우리 여기 단면적은 M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죠? M은 4분의 PL이 되겠죠. 그거는 뭐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그건 나중에 구하고요. P가 작용한다면 우리 변형된 모양을 그려보자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여기가 줄어들 거예요. 이렇게. 그죠? 줄어들면서 어떻게 돼요?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근데 아이고, 이거 다시 이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극단적으로 그릴게요.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 변화된 거 요거 조금 나은 거는 워낙 작은 값이니까 우리 그거는 표시하지 맙시다. 그러면은 표시 안 하고 보면 요렇게 되겠죠. 더 작게 그냥 이쪽으로 줄어들었다. X방향으로 줄어든 것만 그리자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압축이라고 그러죠. 압축. 그 다음에 요거 분자 하나가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분자 하나가 받는 이거 우리가 응력이라고 그랬죠. 응력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A분의 P. 축력을 받을 때. 그죠? 요 모양을 그려놓은 거예요. 요거. 그죠? 그리고 요 분자의 값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요게 뭐라고요? 응력도. 그죠? 그럼 여기도 보자고요. 응력도. P가 이렇게 작용하면 우리 도심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중립축이죠. 중립축을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요 분자는 요로 움직일 거고요. 요 분자는 요로 움직이면서 늘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리니까 요렇게 돼요. 요렇게. 요 분자도 어떻게 돼요? 요로 변형이 될 거고요. 요 분자는 요로 변형이 될 거야.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뭐예요? 요 모양이 우리 응력도예요. 그래서 응력은 어떻게 구한다고? 시그마는 i분의 m y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물론 이거 단순 보일 때 이 중앙점의 최대 모멘트는 4분의 p예요. 그 모멘트는 4분의 PL이니까 나중에 4분의 PL을 m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죠? 사각형 단면이니까 i는 얼마가 돼요? 12분의 BH3승에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y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압축측 도심거리 요거. 그 다음에 인장측 도심거리 요거. 그죠? 그래서 2분의 h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요거 y로 또 i를 나누면 뭐가 돼요? 단면 개수. 그죠? 그래서 밑에 거는 이제 위에 우리 압축을 마이너스로 나타내면 여긴 플러스로 나타내죠. 플러스로 나타내고 마이너스로 나타내는데 플러스로 한번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인장은 마이너스. 그럼 시그마 i 마이너스 i분의 my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요 같은 위치에 있는 거는 두 개를 합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합하면 첫 번째 그린 게 이게 이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영역도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크기는 이제 최종적으로 두 개를 합치니까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줄어들겠죠. 그죠? 밑에가. 그래서 이렇게 직선. 그죠? 근데 요 밑에 부분은 어떻다고요? 0으로 갈 수도 있고, i분의 mi가 크면 인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쪽이 압축축을 그린 거고요. 기준점으로 이쪽이 인장축을 그린 거죠. 예. 그리고 요거는 몇 가지 그림이 나오나요? 이제 변형을 시킬 수 있는 게 따로 나누면요. 이렇게. 첫 번째, 이제 이 P가 우리가 도심축에 지금 작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중립축에 작용할 때 P 값 하나 하고요. 그 똑같은 효과가 이제 요게 요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요런 P 곱하기 2 요거하고 똑같은 거죠. 얘를 여기로 옮기면 어떻게 돼요? 요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나눈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중이 있는 상태 P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된 거는 우리가 응력도를 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있던 분자는 여기로 이동한다. 그죠? 이렇게 압축이 된다. 그죠? 요거 그냥 그림 그려주면 되고, 이 크기는 어떻게 된다고? A분의 P. 이건 힘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밑에가 압축을 받고요. 그죠? 밑에가 압축을 받고 위에가 인장을 받는다. 이렇게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압축을 여기는 마이너스로 표시했어요. 여기 아래 예제는 이거 플러스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인장인지 압축인지 표시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인장이니까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건 휘에 의해서 나오는 응력이니까 시그마는 i분의 PEY. 요게 모멘트죠. 힘 곱하기 거리. 이만큼의 거리. 그거고요. 여기는 이제 또 어떻게 돼요? 여기는 여기 상부에 있는 분자는 이쪽으로 가고요. 바닥 부분에 있는 분자는 여기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뭘 받냐? 압축을 받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고요. 여기가 플러스를 받죠. 이 크기는 어떻게 된다고? i분의 my. 그죠? 그래서 요거는 m은 4분의 뭐 pl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예. 그래서 세 개를 합쳐주니까 요 그림이 요게 되는 거고요. 그죠? 우리 이제 압축을 마이너스로 놨으니까 마이너스로 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중심축 가중이 편심이 되면서 일으킨 모멘트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죠. 그래서 위에가 인장이 되니까 위에가 뭐예요? 여기다 표시를 했네요. 여기 요거는 여기다 표시를 했네요. 그죠? 예. 위에가 인장이니까 플러스, 밑에가 압축이니까 마이너스. 그죠? 그 다음에 요 그림은 i분의 mi는 여기다 표시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 합쳐준 그림이 여기 4번 그림이에요. 그죠? 예. 자, 이거 그려보라 그러면요. 막 외워서 그리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그림은 뭐였어요? 응력도라는 거는 물체가 변형된 모양을 그린 거죠. 단면이 변화된 모양. 그죠? 중축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그 분자들이 움직인 거. 그죠? 그 단면에 움직인 거. 부재의 길이 방향으로 움직일 때 모양을 그려놓은 거죠. 그 모양을 그려서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더하고 뺄 수 있었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요 그림 위에 있던 거 편심이 작용할 때 그거 이제 나타내는 방법을 여기 이제 표시를 한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축방향력이라는데 수직응력 요거 이제 마이너스로 표시할 때는 요거 압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보에서는 역학에서는 이제 압축을 마이너스로 표시해요. 근데 기둥에서는 주임이 압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플러스로 표시해요. 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서는 압축을 플러스로 표시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방향을 표시하고 여러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시하시고 거기다 뭐 압축이면 압축, 인장이면 인장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셔갖고 헷갈리지 않도록만 이제 표시해 주시면 돼요. 뭐 내가 압축을 플러스로 했다, 뭐 내가 인장을 플러스로 했다, 그거는 알아볼 수만 있게 이제 쓰시면 돼요. 예.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지름이 같은 강선이 반지름 아래인 원통 위로 구부러져 있다. 이 강선 내에 최대 굽힘 모멘트 Mmax를 구해라. 이거 쉬워진 거죠, 지금. 그죠? 그 다음에 강선의 탄성계수 E는 2 곱하기 10의 육승이고요. D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구부린 강선인데 강선의 직경은 2cm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강선을 원통에 놓고 했는데요. 이 원통의 반지름은 10cm래요.
그때 이제 모멘트를 구하라 그랬죠. 우리 휜 모멘트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휜 모멘트 구하는 거는 우리 후크의 법칙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시그마 수직응력이 있던 시그마고 2 입실론 x였죠. 우리 요거 2 입실론 x는 어떻게 돼요? r분의 y였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앞에는 어떻게 됐었죠? 모멘트 구한 거, 작용력으로 구한 거는 작용력에서 우리 내부 저항 모멘트를 통해서 이제 구한 거죠. m은 어떻게 돼요? i분의 mi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요식 여기 어차피 같다는 거니까 여기를 지워버리고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시그마로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거니까 이것도 지워버리자고요. 그럼 이 식은 같죠. 여기서 yy 지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m은 r분의 2i가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까요? 우리 여기 지우기 전에 여기 썼던 게 여기 뭐라고요? 휜 부재의 후크의 법칙이에요. 휜 부재 휜에 대한 후크의 법칙이에요. 그거 외우는 거 아니죠? 그죠? 우리 아까 유도해 봤죠? 그죠? 그래서 r분의 2i가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라 그랬냐? 단면은 원형 단면이라 그랬지. d. 그러니까 i는 어떻게 돼요? i는 64분의 파이 d 4승이 되고요. 그죠? r은 어떻게 되죠? r은 이게 뭐였죠? 곡률 반지름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곡률 반지름 중류축에서 우리 그거의 곡률 반지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가 돼요? r이 되겠죠. r. 그죠? 그래서 r은 어떻게 돼요? 요 r 우리 그 원통의 r 더하기 우리 구부리는 강선의 반지름에 요 반지름이 되겠죠. 그죠? 지름이니까 요건 어떻게 돼? 2분의 d 이렇게 주면 되겠죠. r은. 그 다음에 이 값은 줬고요. 그럼 우리 다 찾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r은 어떻게 돼요? r은 여기 10 플러스 2 그러니까 요거 11cm가 되죠. 1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10의 6승이죠. 탄성계수는 2 곱하기 10의 6승. 그 다음에 i는 64분의 여기다 쓸게요. 밑에다가 64분의 파이 곱하기 2의 4승 이렇게 해주면 되죠. 예. 그래서 그거 구해보니까 얼마가 되냐면 여기 142,727.3kg 곱하기 cm라는 이제 모멘트를 가져요. 예. 다음 그림과 같은 보에서 CD 구간의 곡률 반지름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CD 구간에 CD가 여기가 되겠죠. 여기 CD. 그래서 CD 구간의 모멘트를 한번 구해 보자고요. 모멘트를 구하려니까 우리 이제 뭐 먼저 반력을 구해야겠죠. 여기가 VC, 여기가 VD 이렇게 돼요. 근데 대칭이죠. 그러니까 요건 얼마예요? 12가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모멘트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모멘트 구하려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단면을 자르자. 그죠? 자르자고 그랬어요. 이렇게. X라고 놓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모멘트 표시는 어떻게 해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MX. 그죠? 예. 그래서 MX에 관한 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그마 MX는 제로. 그죠? 시계 방향 플러스, 그럼 이거 반시계 방이죠. 12 곱하기 어떻게 돼요? 0.3 플러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는 제로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이제 모멘트 최대가 어디서 생기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기 이제 구간은 어떻게 돼요? 0에서 1.5까지인데요. 이거 대칭이니까요. 요거 절반만 한번 집어넣어 보자고요. 그래서 0 넣으면 어떻게 되죠? 0 넣으면 12 곱하기 0.3 이거 다 0 되니까 얼마가 돼요? 3이니까 3.6이 되나요? 3.6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5 집어넣어 볼까요? 2분의 1.5 2분의 1.5 집어넣으면 x를 2분의 1.5 한번 집어넣어 보자고요. 중앙에서 최대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도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고요. 12 그 다음에 0.3 더하기 2분의 1.5 빼기 12 2분의 1.5 이렇게 해도요. 요 계산기 두들겨도 얼마 나와요? 3.6 나올 거예요. 요거 3.6 요게 얼마냐면 요거 7.2724 250 7.5가 되겠죠. 그죠? 7.5 요것도 7.5 그죠? 그럼 요게 얼마가 돼요?
요게 7.5니까요. 여기 12 곱하기 0.3 플러스 요거 전개를 해볼게요. 12 곱하기 2분의 1.5 마이너스 12 곱하기 2분의 1.5니까 이거는 없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0.3. 그러니까 최대값은 얼마예요? 3.6. 그죠? MC 구간에. 그래서 모멘트는 3.6이니까요. 우리 공률 구해보면 또 공률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공률은 R분의 1은 2I분의 M이에요. 그죠? 이거 이제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우리 외울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I분의 M, Y 후크의 법칙을 써보는 거죠. 시그마 2 입실론 X인데 입실론 X는 어떻게 돼요? R분의 Y였죠. 그래서 우리 다시 써보면 I분의 M, Y 시그마 R분의 Y. 시그마를 기준으로 좌우가 같으니까 요거 지워버리고 같다고 놓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지워버리고요. 그죠? 여기 2가 빠졌네요. 2.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R은 어떻게 돼요? R은, 우리 R건을 정리하면 R은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M, E, I.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식이 그냥 바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바로 넣으면 3.6분의 그리고 2i는 3800이라고 했으니까 1055.6이 돼요. 예. 자, 다음과 같은 단순보에서 탄성곡선의 최대 곡률 반지름을 구해라. 그러니까 최대 모멘트를 일단 구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 곡률 반지름 구하려면 얘가 휘어지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휘묵력이죠. 그러니까 휘묵력을 유도하는 후크의 휘임에 대한 후크의 방정식을 한번 써보자고요. 후크의 방정식 쓰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고요. I분의 M, Y. 그죠? 그 다음에 2 입실론 X였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I분의 M, Y, 시그마 2 R분의 Y. 그죠? 그래서 시그마 양쪽이 같으니까 우리가 같다고 놓고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YY 지워버리고요. 그죠? 곡률 반지름 구했으니까 R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M, E, I 이렇게 되죠. 그리고 최대 모멘트는 이제 구해봐야 되죠. 그죠? 최대 곡률은 최대 모멘트에서 생기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반력을 먼저 구해보자고요. 반력을 구하니까 어떻게 되죠? 반력을 구하면 VA 그 다음에 VB 그래서 시그마 MB는 제로 시계 방향 플러스 그래서 VA 곱하기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곱하기 1은 제로 그래서 VA는 얼마예요? VA는 2 그죠? 그 다음에 VB는 4가 되겠죠? FI는 제로니까. 그리고 최대 모멘트 어디서 생겨요? 전단력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생기죠? 그죠? 그래서 요 값이니까 요 값이나 요 값이나 요 면적은 같죠? 그 면적이 모멘트 값이죠? 요 점에. 그리고 어떻게 돼? 4 곱하기 1이니까 최대 모멘트는 4톤. 그죠? 예. Mmax는 4톤 per 메다. 4톤 곱하기 메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R을 구해보면 어떻게 돼? R은 여기 EI가 200톤 곱하기 메다의 제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200톤 메다의 제곱. 그 다음에 우리 모멘트 값은 4톤 메다. 이렇게 되니까 요거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약분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메다 하나 나오니까 50 메다. 이렇게 되겠죠. 예.